네, 2019년 최저시급에 대한 인건비 추정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에 와서 최저시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슈화를 하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왜 이렇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첨예한 대립에 의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뭔가 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히 이제 기준점이라는 부분이 그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일주일 5일을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표를 작성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2019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저시급과 월급, 연봉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우르다 보니까 좀 그 표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천천히 보던지 아니면 이제 카피를 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하면서 좀 보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를 하면서 내용들을 많이 검토를 하고 조금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만들었고요. 이 표를 참고를 하실 때 유의할 사항이 이 내용은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예시로 들었고 1일 8시간 근로자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4대 보험료율은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산해 보면 거의 뭐 8점 몇 프로 막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대략적으로 그 월 급여의 9% 정도가 사업자 부담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직원을 채용을 하면은 1년 이상을 근무를 하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도 어차피 사업주가 부담이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 내용을 넣었고요. 실제 근무 시급은 주휴시간, 지금 주휴수당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주휴시간을 공제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휴시간은 보통 한 달에 주일이 5번인 경우도 있고 4번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4번이 가장 많은 그 휴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휴수당도 4번 정도 그리고 8시간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32시간 정도를 주휴시간으로 봤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표를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시급은 지금 2019년에 8,350원으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일주 급여가 33만 4천원이 됩니다. 주급 휴당을 계산했을 때는 66,8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치 급여를 계산을 해보면은 40만 800원이 됩니다. 이걸 다시 연봉으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 209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건 주휴수당과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을 다 포함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시간으로 월 209시간 정도가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12개월을 곱하면은 연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거를 12분으로 나누면은 월급이 되겠죠. 네, 그래서 174만 5,150원 정도를 최저 시급에 맞는 다른 그 초과 근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하면은 174만 5,150원 정도가 책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 시간에 따른 시급,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휴수당하고 실제적인 최저 시급하고의 어떤 갭,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시급으로 따졌을 때 9,860원 정도가 최저 시급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업자들이 부담이 해야 되는 4대 보험, 퇴직급여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한다면 실월 급여액은 47,630원 정도. 그래서 200만 원이 넘게 되겠죠. 연봉으로 따지면 2,457만 1,56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질급여라는 부분은 사실 그 주휴수당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따졌을 때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은 최저 시급이 9,800원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법정 최저 시급 8,350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갭이 컸던 부분이 실제 근무를 한 그 일수, 시간을 따져가지고 시급을 계산했을 때는 11,57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이제 큰 대립이 생기는 게 근로자가 받은 시급과 사용자가 지급해준 시급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8,350원하고 11,570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어떤 갭,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서로 간의 이해 상충,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더 발전적인 부분에서 다른 식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저시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부분이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의견을 좀 수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현실에서 발생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슬기롭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지금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지만 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자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넣었고요.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에 법정 최저시급을 반드시 기입을 해서 지금 법정 시급이 얼마인지를 인지를 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 최저시급에도 불구하고 쌍방 합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쌍방 합의가 있다라면은 최저시급을 좀 낮춰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무조건 법정 최저시급을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근로자 최저시급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하고, 그리고 근로자의 필요에서 낮은 시급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부분을 또 대체할 수 있는 게 법정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즉시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최저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갖춰진다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너무 비싸서 쓸 수가 없다, 아니면 너무 적어서 나는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